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고요.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의 순간도 만끽했죠. 정치권은 정권 교체와 민선 8기 출범으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해였습니다. 오늘 시사토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북의 주요 정치 현안을 돌아보고 또 내년에 새롭게 기대되는 모습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전북도의회 도의원 3분 모셨는데요. 정의당 오현수, 국민의힘 이수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수 도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3분 소회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한 의원님 해주신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익산 제4선거구 전북도 의원 한정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 대변인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익산 시민과 전북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렵지만 연말연시 자그마한 희망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의원님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일단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입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현안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신 또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지금보다 더 큰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 의원님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명 중에 1명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0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님이 37명인데 아직도 도민들은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주지 못한 그런 사안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라북도 전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힘든 일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뵙고 도민들과 함께 해왔던 기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내년에도 도민들의 힘든 현장에 같이 결합하면서 전라북도 의원으로서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토크 올해 전북 정치 얘기 한번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올해 상반기만을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선거의 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었죠. 먼저 대선 얘기부터 해보자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 앞서면서 역대 최소 득표 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민심은 무엇이었을지 또 현 정권이 올해 그 민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번 그 20대 대선 전북 투표율이 80.6%로 25년 만에 8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0.73% 간소한 간발의 차이로 승리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이 14.4%로 보수정당 역대 그 후보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지난 정권에 대한 좀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대로 인한 실망감이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6개월 정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발걸음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이제 예산안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행되는 것만큼 조금은 지켜봐 주신다면 전북 도민들이나 국민 전체가 원하는 그런 힘 있는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선의 패배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당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 출신의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해주시길 바랬으나 헛된 꿈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걸 남 탓과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는 단 한 명 책임지는 사람 없이 결국 사면을 통해 검찰공화국임을 선언한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회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초박빙 선거였습니다. 0.73% 역대 최소 득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은 출발을 국론을 통합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표를 가장 적게 얻은 지역부터 살피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독단과 독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파고 속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길 바라봅니다. 예, 두 의원님 생각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0.73%의 그 대선 득표율 차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믿어서 그런 이렇게 대통령을 뽑아준 게 아니라고 국민의 뜻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표 차이가 그 극소한 차이를 보인 것은 그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모든 개혁 사안을 민주당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의 문제라든지 지금 나타나는 검찰개혁, 이 모든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그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이걸 해결하라고 그런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극소한 차이로 정권을 뺏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소한 차이인데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정부가 전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고 검찰 뭐 인사라든지 그리고 뭐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탄압 이후로도 이제 예견되어 있고 그리고 부자 감세인 뭐 그 법인세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뭐 공무원 수를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서민은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우리 전북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한 의원님 답변해 주신다면요. 전라북도는 여당과 합쳐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여당 인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전북 동행 의원을 명예도민으로 유척하는데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의 협치를 위해 전북 정치권 임원이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북도는 여야가 원팀이 되어서 2023년도 예산에서 전북 특별자치법 통과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 추진 과정을 보면 전북의 의지에 비해 현 정권과 여당이 노력하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야 합치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전북구 정치권과 전북도의 협치 노력을 현 정권과 여당이 잘 받아들여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전북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73%라는 게 작은 수치일 수 있지만 그 집권 여당하고 야당이 뒤바뀐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당이었는데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의 격차가 만약에 단순하게 민주당 내에서의 뭐 후보들끼리의 격차라면은 그게 의미가 작을 수 있지. 그게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야당이 되고 야당이었는데 여당이 되기까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0.73%에 대한 의미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해야 된다고 보고 전북에서의 협치는 아까 우리 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 보좌관이든지 이런 식으로 출발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김관영 지사님이 현명한 판단이었고 또 국민의힘하고와 또 민주당과 협치가 이루어져야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제 뭐 본회에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주 태권도 사관학과와 같은 거라든지 협치의 근 성과거든요. 지금 시작점이지만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는 시작점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협치는 계속 지속될 거 생각합니다. 우리 또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이신 한병두 위원장님이나 또 정운천 위원장님이 이런 협치에 있어서는 누구나 뭐 앞뒤 뭐 누구 우선순위 할 거 없이 서로 다 협치에는 더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좀 짚어보자면 뭐 전북에서는 여야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언론 역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연숙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전북 정치권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협치는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과하게 눈치 보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19명을 무더기로 준 것부터 시작해서 협치를 뛰어넘어서 거의 뭐 이렇게 상납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전북 도민의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지적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의 문제도 지금 뭐 김관영 도지사께서 9조가 넘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 그 예산 확보의 문제도 예전 그 송하진 도지사 시절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한 3배 그러니까는 6천억 정도가 증가되었다면 김관영 도지사 2천억 정도 증가된 걸로 홍보를 하고 근데 그 수치는 발표하지 않고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만 홍보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가면 협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건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연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전북 도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대선과 지선이 잇따라 치러지다 보니까 주요 지역을 제외한 지방선거는 조금 깜깜이 선거였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세 분도 소가리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한 의원님 어떠셨나요? 예, 저는 많이 얘기가 나왔던 무투표 당선이 됐던 후보였습니다. 뭐 저는 후보자로서 저를 알리지 못해서 아쉬움도 좀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방선거가 지역의 정책과 비전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가장 안타깝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익산과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걸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JTBC의 전주방송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정책 비전을 알리는 유튜브 인터뷰와 토론회 개최 등의 시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책 공론화를 위해 조금은 조성하는 계기를 전주방송 JTBC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언론이 특히 JTBC 전주방송이 더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저도 비례대표로 됐는데 저는 제가 도의원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을 사실은 하고 있어서 가지고 전주시를 하고 있어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치란 참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라는 걸 저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시험을 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한 7명이 시험을 봐서 한 4명이 커트라인이 돼서 4명으로 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800명 정도의 그 책임 당원 3,800명 정도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해서 자기 영상을 찍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정견 발표 영상을 찍고 이력 내서 해서 제가 1등을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보통 비례대표면 예전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그 경선이라는 것도 처음 있었고 그전에는 그냥 한 명이 단독으로 해서 비례를 됐기 때문에 모두 비례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말해서 거저된 거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아마 다른 뭐
오연수 의원님도 그렇고 비례대표 되는 게 다 쉬운 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래서 그런 공정한 발판을 마련해 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운천 위원장님이 그렇게 그런 공정한 기틀을 마련해 준 게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명이 나올 수 있도록 다 도전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그 역할이 크고 또 근데 전 문제점은 뭐 질문에 나와 있지만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건 이제 단적으로 봤을 때 대선은 80.6%로 25년 만에 80% 넘었으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지방선거는 48.7%로 가장 낮은 득표율이었거든. 그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거는 의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당물만 본다거나 아니면 나 이 당을 지지해, 나 국민의힘을 지지해, 나는 정의당을 지지해 이렇게 지지하는 것만 보지 그 사람 면면을 보지 못했던 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장 중에서도 지금 기소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오고 가는 이유들도 조금만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줬다면 아마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오연수 의원이나 한정수 의원님 모두 다 저희들이 할 일을 도의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를 많이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행사장에서 사진 찍는 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알리는 거는 두 번째고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도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탄소 중립 투기를 열어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탄소 제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또 오연수 의원님도 많이 농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의회 선거에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저희 지방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도민들의 어떤 관심도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제 비례대표로서 이렇게 의원이 되신 만큼 막중한 역할론 책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 의원님, 그런데 이 지방선거 결과만 두고 보면요, 일당 독식 구도가 더욱 강화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과연 이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이 민선 8기 시작부터 충실할 수 있었는지 지금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정말 글자 그대로 소수 인원이었던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와 협치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 도민들께서 40명 중에 소수 3명만이 그 민주당 아닌 다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염려가 많았죠. 그 소수 정당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과 같이 소수 정당의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역할을 민주당이 줄 수 있을 것이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3명의 소수정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했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의회 활동을 해보니까 40명 중에 1명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각기 의원의 1명으로 놓여져 있으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교육도 잘하고 모임도 잘하고 정책에 대한 협의를 잘 하고 있고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수정당 의원들은 각자 뭔가의 정책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북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다른 목소리에도 좀 귀국일 수 있고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좀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한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네, 그 오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북도의회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많이 젊어졌습니다. 많이 젊어진 분들이 잘 준비돼서 도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도가 잘하고 있는 거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 제안들을 통해서 지지 지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도의회는 나름대로 소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야 협치의 파트너이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은 예결위의 바로 옆자리에서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들이 탄소중립 특위 2차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도의회와 그런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야 협치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함께 화합하면서 전북 성공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전북 정가 이슈 가운데는 전북도의회와 김관영 도지사의 인사청문회 갈등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 의회가 손잡고 청문회 확대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 중에 잡음이 크게 일었죠. 추후에 도지사가 개선 약속을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사실 일련의 과정들이 도민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았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북도는 인사청문 잘못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도의회하고 전북도가 TF팀을 구성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전북도의회가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이 당연히 기본이 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사가 임명이 되어 전북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앞선 얘기와 조금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도의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사건뿐만 아니라 흡연 논란, 의정비 인상 등의 문제를 계기로 의회 기능은 확대됐지만 의원들의 자질은 아직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불거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세 분은 이에 동의를 하시는지 혹은 개인의 일탈이나 어떤 제도의 허점이 더 큰 문제였을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선거법이 30-40년 동안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그 깜깜이 선거라는 것도 그 선거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장 선거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토론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쉽게 그런 선거제도가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만 국민들이 제대로 후보를 볼 수 있고 그 후보가 또 활동하는 것을 낱낱이 볼 수 있어야만 그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 정치 무용론은 누가 좋아할까요? 권력자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방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잘못했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그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못하면 무용론으로 바로 가는 그런 논리 구조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디딤돌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금 최근에 전부 개정돼가지고 올해 지금 시행이 들어갔잖아요. 1월 13일부터 시행이 들어가서 지금 지방의회에 지금 독립권이 강화되는 조항이 들어가는 이 시점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부각되고 중앙과 지방과의 그런 그 협력 체계 구축,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중앙 정부 지방 관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지금 모색하는 게 지금 지방자치법의 주요 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지금 분위기로 해서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 지금 확장시켜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지방의회를 무용론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우리가 더 달려서 더 뛰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그거 무용론보다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 지방의회가 있어야 하냐면 중앙에서 모르거든요. 우리 탁상 행정이라고 하듯이 중앙에서도 이 지방의 일들을 모르거든요. 그 지방에 돌아가는 일을 민심을 파헤쳐라.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민심을 들어라. 그게 지방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역할은 갈수록 커져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방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지방의회법이 아니죠. 지방자치법, 예.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도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2번이나 인사청문위원으로 또 우리 문화관광 안전위원회 소속의 그 전북개발공사하고 문화관광재단이 있어 2번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문제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의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 반대 의견이나 부적격 의견을 내도 임명공자인 김관영 지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큰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서 요구를 해도 이게 또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저희 의회에서 추진하는 거는 도덕적인 거를 지금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공개로 하자는 쪽하고 그다음에 추후 자료 요청이라고만 돼 있거든. 협약서는 추후 기타 필요한 사항,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5년간 자료 요청 5년간의 금융거래 정보를 좀 명시화해서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들을 지금 TF팀에서 협약서 관련해 가지고 TF팀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거하고 업무적인 거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거는 우리 예를 들면 도청에 살 테니까 의회는 업무적인 것만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도덕적인 걸 할지라도 도덕적인 걸 근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됨됨이라든 이 사람 발자취를 보고 그걸 기본으로 갖고 업무적인 거를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도덕적인 걸 볼 필요도 없다. 업무적인 거나 본다 한다는 취지에 만약 협상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서는 도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 좀 크고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 앞으로 좀 도덕성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또 의원들의 역할이 확장되었으니 도민들께서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북도의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도가 거둔 성과 그리고 과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이 내년도 예산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도 여야의 협치로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내년 예산 규모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년 전북의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국가예산 9조 원 돌파했다라는 상징적 의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과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이라든지 수소 상용차 및 연료전지 플랫폼 구축, 국립 호남권 청소년 기술센터 건립을 비롯한 신규 사업 427건, 4,618억을 확보했다는 건 더 없는 성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과 소위원으로 활동하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님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협치를 통해 정부 단계와 기재부 단계에서 칼질당했던 예산 850여억 원을 살려냈습니다. 증액했습니다. 매우 큰 성과입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우리 도민들의 지지로 전북의 민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조례특례 제한법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김관영 도지사님과 14개 시장군수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전북이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9조 1,595억 원을 지금 전북에 내년도에 지금 정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새만금 사업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전년도에는 국가 예산이 1조 4,136억이었는데 내년도는 그것보다 좀 줄어든 3,262억이 줄어든 1조 874억으로 지금 줄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이제 국제공항이나 뭐 거기 관련된 SOC를 서둘러 구축해야 될 상황에서는 추경이라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규 사업으로 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든지 또 분야별로도 산업 경제 분야라든지 농생명 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도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김관영 지사가 또 인터뷰에서 말했던 세계 대형 사업의 국비를 확보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능형 농기계 실적단지 구축, 그다음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 의미 있는 신규 사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6조 원 규모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4조 7천억의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민주당 집행부에서 민주당 의원님 칭찬 일색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좀 그런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9조 원대가 넘었어도 2006년도에 6,617억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6,693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올해는 2,227억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정부의 예산 증가율 5.1%에도 못 미치는 우리 전북은 2.5%밖에 증가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업에도 SOC 그 사회간접자본 그런 사업들이 위주고 진짜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사업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뭐 수소상용차 사업이라든지 종자생명 사업 그리고 지능형 농기계 실측단지 구축이라는 그건 의미 있는 사업이라도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가 1조가 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36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를테면 예산 설명을 해야지 9조 원대를 넘었다 해서 이를테면 그 성적표가 좋은 것이 아닌데 성적표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의식을 느낍니다. 예, 전북 현안 가운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나 금융도시로의 도약은 사실 조금 기약하기 어렵게 된 점이 있지 않나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 네, 남원 공공의대는 오랜 우리 지역의 현안이고 수건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도 여전히 여당의 반대와 의료계의 반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저희 전북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는 의료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의료인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걸 국가가 책임져줘야 합니다. 공공의료가 책임져줘야 되고 공공의대가 설립돼서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원을 시작으로 통해서 중소 지역 간의 도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실물 지역은 그런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인구 소멸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융도시는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을 준비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에 뭐 산업을 보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반대 저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인정 등과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요. 정치권과 우리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나 금융도시 거점 설립의 문제는 저는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의협의 반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49명의 정원이 그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한다는 그런 신설을 거기에 끼워 넣기 해서 그렇게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하고 있고, 뭐 엊그저께는 복지부에서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공공의대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될 거냐가 조금 염려스럽고요. 어쨌든 그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공공의대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국회도 찾아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인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자기 지역구 아니면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예. 경제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북의 지역 물가 상승세가 외환위기 시절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 안정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의원님? 경제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하려면 먼저 이제 경제 지표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전북 인구가 177만 명 정도 돼서 180만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기준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52조 8천억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번째. 그래서 비중은 한 2% 정도밖에 안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 소득도 2,086만 원, 제주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136만 원이나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북 지역 가계 대출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28조 3천억이고 농가 부채도 지난해 기준 3,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 투자도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지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 차원, 중앙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큰 프로그램을 내지 않으면 개개인의 주민들이나 도민들은 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소멸 대응 기금 그걸 좀 늘려준다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있지 않으면 정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1개 지역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또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은 소멸 우려 지역으로 이번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곳 중에서 6곳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전북 6개 지역이 지방 소멸 경고등이 사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큰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무슨 이렇게 우리가 한 발짝 오늘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날 열심히 하면 또 나아지겠지, 일자리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그런 방침이나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족한 어렵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북에 좀 닿도록 이수진 의원님께서 더 애써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알겠습니다. 예, 오현숙 네.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중앙정부에서 드려볼게요. 뭐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지방 소멸 기금을 뭐 기존에도 내려주고 있고 그것으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우리 전북에서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주력 산업이었는데 이제 그 산업도 위기가 오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도 들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가장 경제로 해결될 부분은 지금 5대 금융지주 총순이익이 19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저번 3분기까지 이자이익으로 총 32조를 가져갔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도 이 경제를 순환하려면 이 금리에 대한 장기 저리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전북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일단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먼저 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셨을 텐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새해 각오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좀 전에 경제 관련해서 우리 이수주 의원이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좀 중앙정부와 여당이 좀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예산의 규모도 있고 그걸 어디에 쓰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 예산을 배치한 걸 보면 초부자 감사는 하려고 하지만 서민 경제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라북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국회 단위에서 8,500을 늘렸다라고 하는 게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서글픈 겁니다. 정부가 그만큼 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배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먼저 한병도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좀 부족한데요. 잘 안착되고 성공되어서 지방의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북의 미래 비전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과 전북 특별자치도가 전북 성공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395 파고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과 함께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 도민들에게 행운과 내년에는 복이 많이 받으실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의원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도에도 아까 한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와의 소통을, 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그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만 말할 게 아니라 정부에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중점적으로 할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소멸 지역에 대한 그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에 갔던 사업이 많이 잡혀 있지만 거의 다 보면은 창업 지원이라든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만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직업 훈련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서 내년에는 청년들이 조금 유출되지 않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도정을 보면 어려운 전북 도민의 삶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도민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도민들이 더 어렵지 않게 전라북도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 태양이 떠오릅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끝과 시작을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여기에 소망과 염원을 가득 담아보는 건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가 아닐까요?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토끼는 풍요와 번창을 뜻한다는데요. 그 의미대로 새해에 부디 모두 안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크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